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식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우신 분 계세요? 4월에 엄청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5월 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팔자니 더 오를 것 같고 그냥 투자니 확 빠질 것 같고 이 찜찜한 느낌 저 알아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5월에 팔아라. 올해도 어김없이 이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영상 다 보고 나면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도 될지 딱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 결론이 지금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 최대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같이 봐요. 먼저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코스피가 4월 한 달 동안 31% 올랐어요. 31%. 이 숫자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 이후로 월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에요. 거의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28년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4월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장이 거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확 오르면 주가 수익 비율도 같이 올라야 정상이에요. 투자자들이 같은 실적에 더 높은 값을 치르겠다는 심리가 반영되니까요. 근데 4월에는 이 공식이 깨졌어요. 코스피는 31% 올랐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약 11% 내려갔어요. 동시에 12개월 선행 순이익은 33% 넘게 올라갔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기대감이나 분위기로 오른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 거라는 뜻이에요. 거품으로 오른 주가와 실적으로 오른 주가는 달라요. 거품은 바람 빠지듯 꺼지지만 실적으로 오른 주가는 밑에 탄탄한 바닥이 깔려 있어요.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거든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지금 이 장세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5월에 팔아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말일까요? 이건 사실 미국 월가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통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 주식 수익률이 11월부터 4월 사이보다 유독 낮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여름 전에 차익을 정리하고 관망에 들어가는 패턴이 반복됐고 이게 통계로 쌓이면서 격언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한국 시장도 이 패턴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어요. 5월에 단기 조정이 오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이 말이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근데 올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 해예요.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지는 대신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강하게 회복하고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고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같은 시장 친화적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인공지능이에요. 전쟁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전쟁은 일시적 요인이지만 기술 기업의 성장은 구조적 요인이라는 거죠. 대만 가권 지수가 올해 들어 37%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어요. 인공지능 인프라, 반도체, 전력망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수요는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흐름이 5월 한 달 조정으로 끝날 스토리냐 아니면 하반기로 이어지는 대세 상승의 초입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버티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5월 증시에 진짜 조심해야 할 위험이 세 가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버티다가 단기 손실 나면 겁먹고 팔게 되고 그러면 제일 나쁜 결과가 나오거든요. 미리 알고 대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첫 번째 위험은 금리예요. 한국은행 부총재가 며칠 전에 직접 말했어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반기에 한번 올려서 2.7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왜 부담이냐고요? 쉽게 설명할게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이 오르면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 올라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 이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험 부담 있는 주식 대신 안전한 예금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생기기도 해요. 두 번째 위험은 중동이에요. 이란발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 해도 실제 공급망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한 분기에서 두 분기는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예요. 유가가 높으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시장 전반에 계속 부담이 되는 악순환 구조예요. 지정학 리스크는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워요. 갑자기 나쁜 뉴스 하나 터지면 시장이 순식간에 출렁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위험이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예요.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에요. 4월에 코스피가 31% 올랐잖아요. 그러면 4월 초중반에 용감하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월에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7,000포인트 근처에 다가서는 순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단기 조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5월 초에 7,000에 근접하면 그 전후로 꽤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겁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출렁임을 보고 패닉 매도하는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실적으로 올라온 종목이냐, 분위기로 올라탄 종목이냐. 이 두 가지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인프라, 방산, 조선처럼 올해 기업이 전망치가 실제로 올라간 종목들은 5월 조정이 와도 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조정이 오면 더 살 기회예요. 반면 별다른 실적 개선 없이 그냥 시장 분위기 타고 올라온 종목들은 5월 조정에서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요. 내 종목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종목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번만 찾아보세요.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보다 올라가 있으면 실적 종목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분위기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현금 비율을 지금 점검해요.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들고 있으세요. 이게 겁먹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5월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좋은 종목이 싸게 나왔는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계좌 비중이 주식으로 900% 가까이 꽉 차 있다면 실적 뒷받침이 약한 종목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 여유를 만들어 두세요. 세 번째, 5월 조정을 기다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야 푸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5월 초중반에 약하게 흔들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패턴이에요. 증권가에서 올해 5월 장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차익 실현 물량이 초중반에 나오고 나면 그 소화가 끝난 후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초에 주가가 출렁인다고 겁먹고 팔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출렁임이 잦아들 때 실적이 탄탄한 주도주를 분할로 담는 게 올해 하반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잠깐 하반기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들이 꽤 있어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 케빈 오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트럼프 방중 일정과 맞물린 무역 긴장 완화 기대, 여기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장기 호황 사이클도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KB 리서치에서는 미국과 한국 증시에 대해 만기 투자 관점에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익 전망이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그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코스피가 선행 주가 수익 비율 8배 기준으로 7,700포인트, 9배 기준으로 8,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1천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열릴 수 있는 상단이 꽤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란 전쟁 변수, 금리 인상 가능성, 환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좋아질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금물이에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친 후에야 사겠다고 기다리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훨씬 올라가 있을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뭔지 아세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꼭지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5월에 팔아야 할까요? 제 답은 이거예요. 잘못 산 것만 파세요. 그리고 잘 산 건 흔들리지 마세요. 28년 만에 처음 나온 월간 최대 상승. 이게 단순히 분위기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기 때문에 오른 거라는 거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이 흐름은 5월 한 달 조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5월 초중반에 출렁임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하반기를 위한 자리 잡기 과정이에요. 실적이 탄탄한 종목 붙들고 현금 여유분 챙겨두고 조정이 오면 오히려 담을 준비하고 계세요. 팔자니 무섭고 버티자니 더 무서웠던 그 마음 오늘 좀 내려놓으셨으면 해요. 두려움으로 내리는 결정이 투자에서 가장 비싼 결정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주식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 혼자 알기엔 진짜 너무 아깝잖아요.